하공진은 그대로 두실 것이옵니까? 내 천령절을 축하해주고 간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였소만 무슨 문제가 있소? 소배압은 하공진이 남경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상경에 머무는 저희가 의심되어 야율융서에게 하공진을 어찌할 생각인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어요. 야율융서는 하공진의 능력을 상당히 높이 사서 거란의 관리가 되어 거란에 충성하라고 계속 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공진은 거란의 저자거리에 몰래 준말을 많이 사놓고 고려로 가는 길목마다 배치를 해두며 귀국을 꾀하다가 계속 탈로가 나는 바람에 야율융서에게 국문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야율융서는 하공진을 죽이지 않고 남경에 이송하여 양가의 딸을 맡게 하고 철저한 감시 속에 거란의 사람이 되어 살게 만들었는데 때마침 상경에 온 하공진이 상경을 떠나지 않고 무언가를 꾸미는 모습에 소배압은 혹시 김은부를 도우려는 게 아닌가 하공진을 추궁하기에 이르렀죠. 하공진은 어쩔 수 없이 야율융서의 전령절을 핑계삼아 그때까지 머문다 말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전령절이 끝나기 전까지는 김은부를 고려로 무사히 돌려보내야 했기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은부를 무사히 구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남경으로 가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공진에게는 1분 1초가 다급한 시점이었습니다. 거란의 성종이라고 역사에 회자될 만큼 거란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되는 야율융서가 유일하게 정복 못한 나라가 고려였기에 야율융서는 고려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고려의 능력을 추앙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고려의 인재들을 어떻게든 설득하여 거란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였기에 정변을 일으킨 강조 또한 회유해보았고 하공진 또한 여러 차례 설득하였지만 둘 모두 절대 회유되지 않았고 오로지 고려에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하공진에 대해 전혀 의심도 하지 못하고 그가 상경에 머물게 놔두는 야율융서를 보며 소배압은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12살 어릴 적에 황제로 즉위하여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상만 꿈꾸며 사람을 지나치게 믿는 게 한심하구나? 소배압은 고려가 교활하다고 씩씩대면서도 고려인인 하공진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야율융서가 아직 어려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황제로 즉위하여 승천태후 소작의 섭정을 받을 때부터 봐왔던 야율융서였기 때문에 소배압이 보기엔 아직도 어린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았고 황제 앞에서는 감히 내색을 못하면서도 속으로는 야율융서를 깔보았던 소배압은 거란의 성군으로 불리는 야율융서가 어쩌면 고려의 성군이라 불리는 현종보다 한 수 아래일 수 있다 생각하면서 과연 고려를 정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는데요. 고려의 2차 침공 당시에도 야율융서가 친히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처음부터 함락시키지 못했던 강동 6주, 흥화진의 양교와 귀주의 김숙흥이 이끄는 고려군의 후방 게릴라 전술에 대대적인 피해를 입고 전쟁을 일으킨 실익도 하나 챙기지 못한 채 거란으로 다시 쫓겨온 형국이 되었기 때문에 소배압은 참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하나만큼은 기가 막혔던 야율융서는 거란이 고려에서 강조가 있었던 통주 전투에서 고려군을 크게 격파하고 수도 개경을 함락시켰다는 것만 밝히며 마치 큰 전승을 거둔 것처럼 회군하였고 거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큰 승리를 거둔 소배압에게 상을 내리겠다며 난릉군왕의 위치까지 올리더니 이후 동평왕의 봉하기까지 하였으니 패배의 부끄러움은 진실을 잘 알고 있는 소배압과 야율융서 두 사람 몫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율융서와 소배압 모두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 번 더 고려를 침략하여서 진짜 승리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이번에는 반드시 고려를 굴복시켜야 하오. 틈날 때마다 소배압을 불러서 어떻게든지 고려를 굴복시켜야 한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 야율융서를 보면서 소배압은 야율융서가 고려를 정복하려면 아직 한참이나 멀었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전쟁의 신이라 불리었던 야율융서는 대부분의 국가를 정복했던 자신이 유일하게 고려만 정복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직까지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고려라면 치를 떨게 된 야율융서는 앞으로 고려 사신도 받지 않겠다 했으나 갑작스럽게 김은부가 사신으로 왔고 자신이 무시당했다 생각한 야율융서는 당장 김은부를 죽이고 싶기만 했어요. 김은부가 담담한 어조로 야율융서에게 폐하께서 원하는 친조를 이행하러 저희 성상께서 개경을 떠나셨고 보름이 되지 않아 압록강에 도착하실 거라 말하자 또 한 번 자기가 기만당한다 생각한 야율융서는 칼을 탁자에 탁하고 내리치면서 소리쳤죠. 시끄럽다. 지금 거란의 사신이 고려로 갔다. 그 사신이 고려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라면서 당장 김은부의 목이라도 쳐버려서 고려에 대한 분노를 풀고자 하였지만 송나라와 당하의 사신들 때문에 이것마저 맘대로 못하게 되자 야율융서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배압은 야율융서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폐하, 더 이상 진노치 마시고 진정하시옵소서. 고려는 제가 반드시 정복하겠사옵니다.
이렇게 계속 화를 내시기만 한다면 소갈증이 더 악화되실 것이옵니다. 라면서 야율용서의 건강을 걱정했는데 야율용서는 이미 오랫동안 소갈증, 즉 현대의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소배압은 이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배압은 야율용서를 위로한답시고 큰소리친 게 무한하게끔 고려와의 3차 전쟁에서 퇴각 도중에 강감찬과 맞붙었다가 귀주대첩에서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하면서 무기랑 갑옷까지 버리고 주랭랑을 친 바람에 야율용서를 진짜 진노케 하였죠. 내 얼굴 가죽을 벗겨버리고 싶구나. 폐잔병이 되어 돌아온 소배압에게 야율용서는 상당한 모욕을 주었지만 차마 자신 여동생의 남편이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한 소배압을 죽이지는 못하고 관리해서 파면을 한 뒤 먼 곳으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고려의 성군이라 불리는 현종이 70대 노장인 강감찬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거란의 성군이라 불리는 야율용서가 역시 70대 노장인 야율용서를 총사령관에 임명하며 도플갱어 같던 네 사람의 운명적인 전쟁이 펼쳐지게 되었고 결국 고려의 완벽한 승리로 끝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감찬과 현종 그리고 야율용서는 모두 1031년 같은 해에 죽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고려거란 전쟁 22화 내용을 바탕으로 야율용서의 전기를 참고로 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